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라마를 자꾸만 보고 싶어하는 드리뷰입니다. 오늘은 천국보다 아름다운 오해에 대하여 제 상상 속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지난 4회는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따뜻했죠. 잠시 지난 회를 돌이켜보고 이야기를 풀어가려 합니다. 해숙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자, 소미가 영애라고 직감합니다. 여러 가지 정황들에서 영애와 너무 닮았거든요. 영애가 죽었다는 사실에 많이 놀랐지만 많이 그리웠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 정말로 좋았습니다. 소미 역시 자신이 영애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별 생각은 없지만 얘기를 들어보니 그런 것 같았거든요. 실제 자신이 해숙의 딸 같은 존재 이영애일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그러나 평온도 잠시, 교회에서는 이탈자 박철진이 등장해 해숙을 인질로 붙잡습니다. 그 극한 상황에서 고낙준이 등장해 따뜻한 설득으로 박철진의 마음을 풀어냅니다. 그런데 해숙의 포도알이 모두 차버리고 그녀는 낙준 앞에서 지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낙준은 결심합니다. 내가 간다. 자, 죽음을 넘어 지옥까지 아내를 구하기 위해 가려는 남편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이 장면에서 낙준은 찐사랑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군요. 해숙은 눈을 떴다. 하지만 눈앞은 온통 어둠뿐이었다. 빛은 없었다. 공기도, 땅도, 하늘도 느껴지지 않았다. 단지 얼음장처럼 차가운 감정들이 피부를 스치는 것만이 느껴졌다. 절망, 분노, 슬픔, 원망. 세상을 떠난 이들이 남긴 마지막 감정들. 그것이 이곳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여기가 지옥이구나. 해숙은 그렇게 깨달았다. 그리고 그때 어둠이 갈라지며 새로운 광경이 펼쳐졌다. 끝이 보이지 않는 깊고 넓은 골짜기. 사방은 벌겋게 타오르는 지옥불로 가득 차 있었다. 불꽃은 땅을 핥고 바람 대신 뜨거운 비명이 흘러다녔다. 그 불지옥 한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정처 없이 떠밀리며 걷고 있었다. 누구 하나 목적지도 방향도 알지 못한 채 앞사람의 등을 밀고 뒷사람에게 떠밀려 그저 한 발 또 한 발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다. 어깨를 부딪히고 가끔 서로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자를 짓밟으며 모두가 무심하게 앞으로만 걸었다. 그들의 얼굴은 비참했다. 분노와 공포, 후회와 증오가 뒤섞인 표정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악을 썼고, 누군가는 무표정으로 걷기만 했다. 그 거대한 행렬 속에 해숙도 있었다. 몸은 자연스럽게 마치 이끌리듯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아무도 그녀를 주목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를 도우려 하지 않았다. 이곳은 서로가 서로를 짓밟은 곳.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곳이 아니었다. 그저 죄책감과 원망 속에 끝도 없이 반복되는 고통을 견디는 곳이었다. 해숙은 온몸으로 그 절망을 느꼈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열기. 텅 빈 눈동자들. 끊임없이 반복되는 발자국 소리. 이 모든 것들이 그녀를 압도했다. 여기선 희망이란 게 존재하지 않는구나.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두려움을 억누르려 애썼다. 오랫동안 바닥을 살아온 자신이었다. 세상 온갖 험한 일을 견디며 살아왔던 자신이었다. 이까짓 거, 겁낼 거 없다. 해숙은 주름진 손을 움켜쥐었다. 손끝이 덜덜 떨렸다. 하지만 발을 내딛었다. 그 순간이었다. 어둠 속에서 손이 뻗어왔다. 보이지 않는 손들이 해숙을 움켜쥐고 어디론가 끌어내리려 했다. 이럴 순 없어. 해숙은 이를 악물고 버텼다. 하지만 쇠사슬 같은 절망이 지독하게 무거운 죄의식이 몸을 짓눌렀다. 해숙은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어딘가 아주 멀리서 미약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저 멀리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희미하게
가느다랗게. 하지만 분명히. 해숙은 그 소리를 따라 발을 옮겼다. 발목을 잡아당기는 수많은 절망을 뿌리치고 해숙은 어둠을 헤치고 걸어갔다. 그곳엔 작은 그림자가 웅크리고 있었다. 추위에 떨며 공포에 질린 작은 아이였다. 해숙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아이를 품에 안았다. 괜찮아. 울지 마라. 할머니가 여기 있잖아. 자신조차도 두려운 상황이었지만 해숙은 아이를 꼭 안았다. 그 순간 주변의 어둠이 조금 물러났다. 한 줌의 빛이 해숙이 품에 안은 아이를 감싸듯 퍼져나갔다. 하지만 지옥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어둠은 더욱 거세게 해숙을 덮쳤고 이번에는 아이를 빼앗으려 했다. 해숙은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있는 힘을 다해 버텼다. 절대 놓지 않을 거야. 그러나 해숙의 몸은 점점 무거워졌다. 숨이 막혔다. 눈앞이 흐려졌다. 이대로 끝인가. 해숙이 정신을 잃으려는 순간 저 멀리서 빗줄기 하나가 지옥을 가르며 달려왔다. 고낙준. 해숙은 마지막 남은 힘으로 이름을 불렀다. 빗줄기 속에서 낙준이 달려오고 있었다. 젊고 건강한 모습의 낙준. 그는 손에 무언가를 움켜쥐고 있었다. 낡고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 그 사진 속에는 한창 젊은 시절 해숙과 낙준이 함께 웃으며 찍은 모습이 담겨 있었다. 낙준은 해숙을 향해 손을 뻗었다. 해숙아, 기다려. 내가 왔어. 하지만 해숙은 이미 어둠의 절반쯤 삼켜져 있었다. 낙준은 힘껏 달려갔다. 주변에서 어둠이 갈기갈기 그를 찢으려 했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지옥의 문지기인 심판관이 나타났다. 검은 망토를 두르고 차디찬 눈빛으로 낙준을 내려다봤다. 감히 이곳에 발을 들이다니. 심판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아내 대신 나를 데려가라. 낙준은 무릎을 꿇었다. 심판관은 비웃었다. 사랑, 여긴 사랑이 통하지 않는 곳이다. 하지만 낙준은 고개를 들고 말했다. 아니, 이곳에서도 사랑은 살아있어. 그는 사진을 꺼내 심판관 앞에 내던졌다. 우린 함께 웃었어. 함께 울었고 함께 버텼다. 이게 이곳에 필요한 유일한 증거야? 잠시 심판관이 멈칫했다. 사진 위로 해숙과 낙준이 나누었던 수많은 기억들이 빛처럼 퍼져나갔다. 처음 만났던 시장 골목. 비오는 날 함께 걸었던 골목길. 힘들었던 하루 끝에 함께 끓여 먹던 라면. 모든 순간이, 모든 사랑이 지옥의 어둠을 밀어냈다. 해숙의 품에 안긴 아이가 울음을 멈췄다. 해숙의 목에 걸린 포도알 목걸이가 희미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심판관은 결국 고개를 돌렸다. 너희의 사랑이 이곳을 흔들었다. 말끝을 흐린 심판관은 손짓했다. 그 순간 해숙을 억누르던 어둠이 서서히 풀렸다. 낙준은 달려가 해숙을 끌어안았다. 이제 괜찮아. 내가 데리러 왔어. 해숙은 힘없이 웃으며 중얼거렸다. 바보야, 내가 왜 여기까지 와? 낙준은 대답 대신 해숙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은 그렇게 다시 천천히 빛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심판관은 중얼거렸다. 사랑이라는 건 가끔 지옥도 지배한다. 여러분, 지옥에서도 꺾이지 않는 사랑. 이게 바로 천국보다 아름다운이 주는 메시지 아닐까요? 해숙과 낙준, 그들은 비록 육체는 달랐지만 마음만큼은 세월을 초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화에서 이런 뇌피셜이 이어질 거라고 상상해봤습니다. 해숙과 낙준은 다시 천국으로 돌아오게 될까요? 소미는 점점 기억을 되찾아 진짜 이영애로 돌아오게 될까요? 아니면 해숙과 낙준은 다시 영원히 이별해야만 할까요? 사랑은 과연 지옥의 심판조차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을 통해 우리가 잊고 있었던 사랑, 희생, 헌신이라는 단어를 다시 떠올려 봅니다.
오늘 저의 뇌피셜 소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뇌피셜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주에는 더 뜨거운 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